인천 지역의 주요 이슈와 사회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NIB 시사 인사이드.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서경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존재를 넘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기동물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인천은 현재 위탁보호소를 통해 유기동물을 관리하고 있지만 시설은 낡고 공간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유기동물 보호의 현장을 함께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에 대해 어떤 자세와 준비가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인천 유기동물 보호소 현장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이곳은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소. 연수구를 비롯한 4개의 군과 구의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철장 안에는 많게는 서너 마리씩 한 공간을 나눠 지내며 서로의 온기에 기대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좁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낯선 이를 마주하는 경계와 또 그리움이 뒤섞인 눈빛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한 해 평균 1,500여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이곳을 거쳐가지만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은 겨우 몇 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소수의 인력이 유기동물의 삶을 전부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보호소에 93마리 정도가 있는데 아침에는 예방접종을 마치고 그다음에 청소 업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봉사자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청소 업무를 3-4시간 정도 간단히 하고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산책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엔 이제 입양과 임시보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 1시 이후부터 전화 상담과 함께 방문자 응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를 비롯한 다양한 유기동물들이 구조되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손길을 되게 그리워하거든요. 지금 이 온열장이라고 하는데 이 장이 오래돼가지고 고양이들이 체온 유지가 중요한데 지금 이 4개 중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요 장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돌봐야 할 유기동물은 점점 늘어나지만 낙후된 시설은 10년째 개선되지 못한 채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낡고 녹슨 자국, 그리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가 이곳이 얼마나 오래되고 관리받지 못한 공간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 탓에 이곳 보호소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유기동물들이 충분한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연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보호소 내에는 상주하는 수의사가 없어서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한 미용과 같은 기본적인 관리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보호가 아닌 방치에 가까운 현실 속에서 유기동물들은 오늘도 힘겹게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건물과 연결된 야외 견사. 늘어나는 유기동물들을 감당하기 위해 임시로 마련해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실내 견사와 마찬가지로 녹슨 철장 속에서 여러 마리가 한 공간을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야외 견사에서 한여름 더위를 식혀줄 장비라고는 낡은 선풍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지금 이 한 대로 보내고 있는 건데 사실상 여기 에어컨도 있긴 하지만 고장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선풍기로만 오로지 그냥 더위를 보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한다고 물 최대한 자주 갈아주고 얼음 줄 수 있으면 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는 최선의 상황이라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고민이 많죠. 한켠에 놓인 물 한 통이 지친 아이들의 갈증을 달래줍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를 찾는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비해 인력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해 보호소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쉼없이 움직입니다. 보호소 직원과 봉사자들은 철장 안에 배변 패드를 깔고 구석구석 깨끗하게 청소하며 조금이라도 청결한 환경에서 유기동물들이 지낼 수 있도록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보살피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석구석 저희가 다 쓸고 닦고 하더라도 오실 때 냄새 났었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열악해요. 얘네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보면 눈물 나요. 쟤네들 우리 안 오면 똥밭에서 또 놀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오게 돼요. 보호소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료를 나누어 담아 아이들을 위해 정성스레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붕이 없는 야외 견사에 비바람이 그대로 들이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보호소 직원들의 발걸음은 물론 마음까지 다급해집니다. 야외 견사에서 비에 젖은 아이들의 모습이 보호소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강아지들이 감기 걸릴까봐 얼른 들여보내야 하거든요. 저희가 다른 시설보다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지붕이 없고 해서 비를 바로 맞고 하면 또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비 올 때는 얼른 빠르게 견사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 보호소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직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봉사를 작년부터 오면서 제일 큰 문제는 시설이 노후되고 뭐 그런 것들도 문제인데 정말 돈을 너무 안 써요. 진짜 10원 한 장 쓰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하다못해 청소도구 뭐 마포니 락스니 뭐 빨래를 할래도 세제도 없고 다 그런 거 하나하나 저희 봉사자들이 다 사거든요. 고무장갑 뭐 애들 깔아줄 이불 수건 전부 다 봉사자들이 해요. 근데 진짜 여기 예산이 뭐 이번엔 얼마가 나왔다 하는데 도대체 그 예산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산이 이제 뭐 있다 하더라도 계속 투자할 수는 없고 이걸 이제 시설을 처음부터 깨끗하게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딱 들여가지고 시설을 하면 괜찮은데 조금씩 뭐 바꾸다 보니까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죠. 모든 게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것만 잘 되면은 뭐 좀 더 지금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뭐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향이고.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관리로 보호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시 유기동물 보호소.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이 절실한 지금, 이 현실을 바꿀 해법은 무엇일까요? 영상으로 현장을 보시고 정말 느껴지는 게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영상 속 아이들의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보호받아야 할 생명들이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연수구의회 반려문화 정책연구회인 함께를 통해 반려문화와 인천시 유기동물 환경 개선을 꾸준히 제기하고 계신 분입니다. 연수구의회 윤혜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천시 연수구의회 반려문화연구회 대표 윤혜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과 보호 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비영리 봉사단체 도로시 지켜줄게 이유정 대표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로시 지켜줄게 대표 이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정말 하루에도 많은 동물들이 유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호소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호소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먼저 의원님께서 인천 유기동물 보호소 현장 상황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현장을 가보면 보호소라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로 뭔가 감금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많이 처참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거기
해필 여기 온 친구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 많이 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전체가 일단 다 문제라고 네. 보고요. 가장 먼저 영상에서도 나왔었지만 그 시설적인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요. 이게 모든 예산이 시설을 보완하는 데만 투여되고 있으니까 봉사자들에 대한 뭐 거기 오는 동물에 대한 다른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이 먼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많이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를 가보시고 오시는 분들은 이게 현격하게 비교가 됩니다.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고 그리고 수의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수의사가 기본적으로 뭔가 처치를 하고 보호를 하면서 뭔가 처치를 하고 이렇게 얘를 케어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공간조차 없고 그리고 청소를 해도 아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를 하지만 청소한 티가 안 나고 예산을 들이지만 예산을 들인 티가 안 나고 보호를 하지만 보호당하는 자체는 괴롭고 뭔가 그런 총체적인 난국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시설이 서울이나 경기도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봉사자분들이나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인천의 보호소를 방문하셨다가 이 환경을 보고 놀라서 돌아간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표님께서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정말 많은 동물들을 구조하고 또 입양을 해오셨잖아요. 그만큼 보호소 상황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실 텐데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하던가요? 그 안락사 되는 친구 한 친구를 제가 입양을 하면서 사실 이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15소라고 하지만 보호소가 아닌 잠깐 이 친구들이 보호를 받고 또 가족을 찾아 나가야 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돌봄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올바른 돌봄을 할 수 있게 정책과 그다음에 이제 그 봉사자들이 지금 힘을 합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봉사자님들도 이 정책의 움직임에 따라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또 돌봄을 완벽하게 해가면서 이 보호소 내에서 입양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바로 치료를 받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또 수의사는 상주하지 않고 있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보호하고 있는 개체들은 24시간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지만 상주하고 있지 않은 수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그 긴급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의사뿐만 아니고 행정을 보거나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는 관리해 주시는 분들도 사실 한 분이 되게 많은 아이들의 개체를 보호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질병이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꼼꼼한 관리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피해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15소 자체 내에는 상주하는 수의사 선생님이 꼭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꼭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제도와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렇다면 행정 차원에서 더 체계적인 관리가 또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업무 분장 사이에서 이 동물이 굉장히 저 밑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도 경제지원과 안에 동물보호팀이 있거든요. 이게 동물보호와 관련된 게 독립적으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동물복지를 얘기할 때 동물복지가 사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먹는 동물복지가 있고 정말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또 동물의 복지가 있거든요. 이걸 두 트랙으로 좀 생각을 해서 좀 부서가 좀 전문화가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사실 제가 대표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 안동에 산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사실은 관에서보다 민간에서 더 빨리 뛰어갑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구조를 해오면 사람은 사실은 이제 바로 피난과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컨트롤 타워가 있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게 이루어져요. 네. 그런데 이제는 사람 옆에 동물이 있잖아요. 네. 그 동물을 구조를 해오면 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를 해야도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민간에서 얘기해서 민간 자체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네. 진행을 하는 그런 시점이라 그런 게 좀 제도적으로 체계화돼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중앙은 중앙대로 체계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는 그 밑에서 또 우리 나름의 체계를 맞추어서 이거를 좀 엮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소의 운영이 사실 이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과 또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할 텐데요. 두 분께서는 앞으로 시민사회와 이 행정이 어떻게 협력을 이어나가야 할지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왜 이 정도조차를 못할까? 이런 이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들고 각 구석구석에서 사실은 그런 거를 한번 좀 전수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건 시민단체는 자력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부와 정말 그걸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하시고 봉사도 하시면서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또 자금을 돈은 또 필요하니까 관에 아무런 뭐 세금적인 지원 없이 이게 운영이 된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좀 기적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곳을 잘 파악해서 관에서 그 공백을 이 민간단체와 좀 협력을 해서 그 공백을 좀 메꿔나가는 게 가장 우선적인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유기동물 보호는 더 이상 한 누군가의 책임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인천시도 그렇고 뭐 민간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단체도 사실은 너무 큰 어려움에 항상 놓여 있지만 어쨌든 구조를 하기 위해 저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행정이 행정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네.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같이 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움직여주면서 이 제도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는 저희 말고도 많은 시민들이 봉사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례로 지금 뭐 저희가 15소를 지금 수의사에서 15소 운영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각 구마다 그 병원으로 이제 그 위탁을 보호를 하게 될 텐데요. 위탁 보호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병원에서는 큰 대형견 아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네, 큰 대형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조차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 그냥 밀어 넣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이걸 가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병원에선 좀 작은 개체들을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유치원이나 호텔이나 정말 많은 반려 문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민간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단은 직영보호소가 건립이 되기 전에는 그런 방향들을 좀 몰색해 갔으면 좋겠고 행정의 문제를 바로 잡고 하나하나 준비해 가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두 분의 말씀처럼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래도 행정은 기본적인 제도를 튼튼히 세우고 또 시민사회는 그 안에서 공감과 또 참여로 그 빈틈을 채워 나갔을 때 비로소 유기동물의 보호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인천 유기동물 보호소의 현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더 나은 보호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민 참여형 돌봄이나 또 반려동물 복합 공간 같은 대안들이 실제 현장에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NIB 시사인사이드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최근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경기도가 운영하는 반려마루는 유기동물 문화센터, 입양 및 보호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단순히 놀이공간을 넘어 반려문화와 확산의 모범 사례로 꼽히며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 연수구에서도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반려문화 연구회를 발족하고 반려문화 정책의 구체화와 제도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연구회는 거점형 반려문화센터 조성 방안을 중심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정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려문화 정착과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와 현장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인천시 부평구. 반려견의 이름은 오드. 허스키와 진돗개의 특징을 함께 지닌 매력적인 눈빛의 친구입니다. 오늘 간식 먹자. 맘마 먹자, 맘마. 오드가 즐겁게 먹고 놀 수 있도록 노즈워크 장치를 준비하는 견주. 오드의 시선은 사료에 고정된 채 애타게 기다립니다. 손으로 장치를 눌러 사료를 떨어뜨린 뒤 위치를 능숙하게 찾아내 차분히 식사를 이어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견주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묻어납니다. 강아지들 손을 잘 쓰면 되게 톡톡한 건데 오드는 보셔서 알겠지만 노즈워크 이렇게 눌러가지고 잘 먹거든요. 유기견들 교육이 조금 안 되고 멍청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드는 데리고 와서 제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노즈워크도 잘하고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오드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낡은 철장에 갇혀 안락사를 며칠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진이 말해주듯 사료조차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긴 시간을 허기진 채 버텨야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던 오드를 끝내 외면할 수 없어 구조한 뒤 임시보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철장 속에서 조용히 웅크려 있던 오드의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오드의 뛰노는 모습에서 활기찬 에너지가 전해집니다. 작년에 구조 같았을 때는 진짜 얌전했어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소심하고 얌전해서 저는 그냥 원래 애기 성격이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2달, 3달 지나갈수록 애기가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그런 소심함 찾아볼 수도 없고 에너지가 이렇게 넘쳐요. 기다려. 따뜻한 보살핌과 넘치는 사랑 덕분에 오드는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고 이제는 사람을 잘 따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부평 사는 윤이나라고 하고요. 여기는 제 반려견 오드이고 2살 추정 공주님이에요. 이 친구는 제가 포인핸드 보다가 이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안락사가 한 이틀 정도 남아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가족 찾아줄 때까지 임시보호 하고 싶다 해서 제가 임시보호를 하다가 결국은 못 보내고 제가 입양을 했습니다. 임시보호로 함께 지내던 오드는 새 가족을 찾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드와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기에 망설임 없이 입양을 결정했고 이제는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친구도 여기가 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분리불안 짖음 같은 건 아예 없어졌고 배변 실수 같은 것도 안 하고 나이스한 강아지죠. 강아지를 지금은 펫샵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어린 강아지를 사서 와봤자 어차피 그 친구들도 훈련을 해야 돼요. 걔네가 배변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분리불안 짖음이 무조건 있을 거고, 그리고 오히려 건강은 그런 친구들이 더 안 좋아요. 왜냐면 합법 번식장 같은 데도 너무 실태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유기견 친구들이 처음에는 배변을 알려주고 분리불안 짖음 교육을 해야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따라오는 것도 훨씬 빠르고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사람을 많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유기견 입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도 버려지는 강아지들이나 동물들이 많을 거잖아요. 지금 순간에도. 그런 사람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버리지 말라고 해봤자 어차피 그런 분들은 버리시니까 그냥 버리는 게 그 한 번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다른 강아지나 다른 동물들을 입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버림받는 동물은 그냥 그분 인생에 딱 그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호받지 못한 채 유기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건강한 반려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보호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영상이었죠. 입양 연계부터 시민 참여, 그리고 반려동물 복합 공간 조성까지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도들이 실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 두 분과 함께 좀 더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의원님께서 이 보호소를 단순히 수용의 공간을 넘어서 돌봄 그리고 교육까지 아우르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제안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또 어떤 구상이 있으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그 유기 보호소가 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좋은데 우리 동네는 싫어라는 그런 마인드가 또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그냥 시끄럽고 냄새나고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인천시 보호소 같은 그런 환경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이제는 사실 벌써 다른 지자체에서는 문화센터로 많이 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명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능을 하고 있겠죠, 그죠? 반려동물 문화센터, 문화복합센터가 되면 그러면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봤을 때 반려를 접할 수 있고 다니면서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하고 봉사할 수 있고 늘 그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학교에 뭐 동물사랑 교육을 나가는 것 이게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아예 그런 공간이 각 도시마다 접근성이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다 위치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늘 아이와 가족들이 가서 동물들을 느끼고 또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노출의 빈도가 좋은 곳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봉사를 하고 키워보고 입양을 하고 데리고 가고 그리고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도시의 중앙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문화복합센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재 보호소를 또 문화로 접근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반려문화에 이런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제는 제가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아무래도 대표님께서는 시민들과 이 보호 또 입양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잖아요. 이런 시민들의 활동이 아무래도 보호소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또 무엇보다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너무 좋은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들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그 문화 공간, 입양 공간을 좀 이렇게 만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그런 공간이 생기면 시민들은 그곳으로 모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시민들을 통해 입양이 될 것이고 유기동물들이 그러면 남지 않고 가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희 단체에서도 입양을 진행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가장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은 가족이 되고 싶은 동물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 만난 친구와 산책도 해보시고 뭐 밥도 줘보시고 간식으로 같이 친해지는 시간도 가져보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시민의 활동이 이어질 것이고 거기서 입양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저희 인천시 관내에 있는 게 아우러져서 움직여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로
입양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활동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은 아니잖아요. 사실 구조화 입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입양을 보낸 이후에도 건강관리나 또 파양 문제와 같이 꾸준한 관심과 또 돌봄이 이어져야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보호소에서 입양 이후에 사후 관리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입양자님들하고 그 채널을 통해서 계속 협력을 하고 있고요. 네. 입양간 그 구조견이 훈련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으로 저희가 훈련사님들을 방문 교육을 할 수 있게도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입양을 가서 끝이 아니고 이 가족분들이 이 구조견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인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차후 관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이제 입양을 보낼 때 그 입양자의 조건, 그다음에 그 입양자가 어떤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는 네. 그 교육 시스템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구조견이 입양간 그 가족들과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보호를 받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계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의 대상이 아니라 가족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야 할 생명이라는 인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고요. 또 반려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또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는 반려가족이라고 하죠. 그렇죠. 반려가족을 우리 반려가족을 입양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사실은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펫샵에 가서 사면 되지. 근데 이제는 먼저 가족들끼리 준비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최근에 저희가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걔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걔가 이렇게 빨리 클 줄 몰랐어요. 걔가 털이 너무 많이 빠질지 몰랐어요. 키워보니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키우기 전에 좀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걔는 어떻게 크고 뭘 먹고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양을 결정을 한 순간에 입양의 마음을 먹으면 먼저 병원에 와서 털 알러지 검사를 하셔라. 그래서 만약에 알러지가 있다면 입양을 해서는 안 된다. 서로를 위해서. 공부를 통해서 최소한의 6개월 이상의 우리 가족도 적응할 시간을 두고 가족을 입양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정말 가족이 되어가면 어떨까. 이게 한 번 인연을 맺고 나면 10년, 20년을 봐야 되는 일이라 꼭 길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까 울면서 파양 말씀하셨던 네. 분처럼 파양이 없을 거고 버림이 없을 거고 본인도 사실 괴로울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학교 안에서 단지 이건 5학년 과정이야. 네. 2학년 과정이야. 그 순간에 잠깐 단발적인 한두 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어린 시절부터 쭉 이어지는 교육으로 생명 존중 네. 그리고 이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함께 해야 되는 거 이런 인식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 입양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동물을 입양했을 때 사전에 지식, 또 교육, 또 공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의 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적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런 가치들을 좀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쁘고 귀엽고 아주 어릴 때 이 동물이 내 옆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물도 늙고 아프고 또 이제 힘든 어떤 삶의 시간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순간에도 사실은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되어 있어요. 동물이 어렸을 때만, 이쁠 때만 내 강아지가 아니다. 이 강아지가 아플 때도 있고 늙을 때도 있다. 그랬을 때 동물을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이 알아차림이 벌써 이제 존재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임이 곧 사랑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임을 끝까지 가지고 내 옆에 온 내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 그다음에 후원, 그다음에 손길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기동물들한테 많은 관심 가지시고 사실 유기동물 자체가 생겼다는 거는 버림당한 동물이 생겼다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버려지지 않는 사회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단체도 이 사회도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회의 품격은 가장 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드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는데요. 보호받지 못한 생명에게 손을 내미는 일은 단순한 연민이 아닌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선택이자 또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유기동물 보호가 행정의 과제를 넘어서 시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연수구의 윤혜영 의원님, 도로시 지켜줄게 이우정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지역 현안을 보도하는 NIB 시사인사이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